우리 구자인 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가 그동안 1년에 한 2~3번씩은 왔다 갔다 했지만 되게 다 1박 2일 아니면 당일 행사로 오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같이 뵙는 건 아마 제가 끝나고 처음이겠다 싶습니다. 마을위원장님 교육이라든지 그런 자리는 좀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2015년 2월 말에 떠났으니까 지금 만 9년하고 조금 더 됐네요. 제가 지난해 와가지고 2004년 12월 근무를 했으니까 10년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떠나고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사실 지난군에서 10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할 거냐. 지난군 내부의 숙제도 있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 지난군만 돋보이도 될 문제도 아니고 뭐 농촌 마을 살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저희들 슬로건이 그때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고 했지만 더디 가더라도 너무 더디게 간다는 저희들 비판도 받기도 했고 이게 좀 더 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외부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응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충남에 그때 삼농혁신 열심히 할 때였고 충남 광역의 힘을 빌려서 충남의 14개 시군에 진안구 같은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핵심적인 미션이라고 저희 생각했고 또 충남을 통해서 전라북도와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으로도 확산되지 않겠냐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원래 충남에 갈 때는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5년 하고는 그만둔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제 6년 일을 했고 지금은 홍성의 장곡면의 면단위 활동들 좀 더 갈수록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면단위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행정이 마을에서 면을 거쳐서 군 전체를 바꾸고 군의 체계가 면과 마을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을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했던 경험들이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왜 마을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느냐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뭐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원래 업과 면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였고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고 행정이 사는 정책과 현장,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하는 실천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더라. 이걸 메꾸려고 하면 결국 업과 면 단위의 자치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빠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되고 또 읍면 사무소가 지금 행정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20명도 안 되는 공무원분들이 그냥 인허가 업무 정도 보는 정도에 거치고 정책 기능도 아무것도 없고 읍면 행정에 어떻게 자치분권 차원에서 행정 사무를 이양하게 만들 거냐. 거기에 아마 읍면 단위로 좀 갖추어지면 마을 활동들도 훨씬 더 잘 풀릴 거라 보고 요즘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의 뭐 글도 쓰고 뭐 있습니다. 소속은 이제 마을 학회 일소공도 저희들이 이제 충남에 가가지고 원래 지난해에서도 저희들 고민했던 게 지난 학회를 설립해 보려고 초기에 시나리오 사업할 때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고 뭐 그게 이제 제가 충남에 넘어가면서 홍성군의 홍동면과 옆에 장국면이 있는데 그쪽 토양 속에서는 이런 학회 활동이 가능하겠다고 보고 뭐 저기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농민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풍토 뭐 아주 공부하는 마을이 가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마을학회 일소공도란 조직을 설립을 하고 부설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근 부설연구소 소장으로는 일대 소장으로 하고 지금 만 3년을 채운 상태입니다. 마을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뭐 마을을 디자인한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네. 여기 뭐 각동원 업장님 와 계시지만 저보다 먼저 지난해서 그 일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밖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오랫동안 있었고 일본에 공부도 하고 들어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고 행정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와주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어떤
지원 방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회 디자인 이런 표현도 있지만 마을 디자인이라 표현한다면 마을 디자인은 결국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는 이 농촌 마을의 문제는 지난 100년간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공자님 와도 마을 문제 풀기 어렵다. 앞으로 지난 100년이 그랬듯이 대를 이어서 이 활동을 해야지 풀려갈 것이고 다만 마을 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지치는 있잖아요. 자원봉사만 자꾸 요구하고 시기 질투 많고 뭐 이런 게 마을 내부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읍면단위, 군단위 정책, 특히 공공행정이 공공성을 잘 작동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당시도 알았지만 많이 요즘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장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숙제이긴 하지만 이장 제도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일제의 유산이고 독재 정권의 유산인 건 명확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민들이 뽑는다는 이장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행정에서 임명한다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그 주민들이 뽑으면 이장인 건데 행정에서 임명을 해야 공식적인 이장이 되잖아요. 이건 제도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 마을에 구장을 두고 구장을 통해서 마을을 지배했던 있잖아요. 요 흐름이 한때 끊어졌지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시 부활한 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안에 민주주의가 작동되게 하려면 어떤 방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마을 규약을 요즘 잘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가 마을의 약속으로서의 규약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성을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힘쓰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에 살다가 남편의 고향인 진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예술 활동을 하고 살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 여자분들도 파마할 수 있는 티켓도 나오고 막 이런데 저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한테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없고 저는 예술 활동은 하고 싶고 마을도 가꾸고 싶고 근데 이제 저 혼자의 힘으로는 영 안 되니까 그래서 한 10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대로 자꾸만 지쳐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럼 지금까지 이 갖고 온 걸 가지고 나갈까? 이제 막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자꾸 드는데 그래도 안 되지 여기까지 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갈등할 때는 어떻게 다시 북돋아야 할까요? 최경 문화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있을 때도 많이 강조했던 게 사람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했을 때 이런 대화 모임, 토론 자리가 훨씬 많아야 된다. 다양한 기관단체들이 곳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열면 매일같이 어디선가 그런 토론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잘 토론 자리를 조직하고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몇 번 이어지고 요걸 잘 기획한 그런 내용들이 결국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곽동원 업장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그 마을 만들기와 귀농귀촌 정책을 같이 한 팀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살리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고향 떠나신 분이 고향에 들어와서 마을 일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는 건 명확한 논리적으로도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토론들은 그때 많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토론 자리가 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이런 수다 모임을 조직하면 또 그걸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싶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농촌이 주민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혼자 사신 분도 많고 농사를 짓더라도 전업이 아니신 분도 뭐 워낙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여건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갈 것이냐, 이게 결국 민주주의라고 본다면 저는 그 공동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서로 모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분 한쪽은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할 것이고 어떤 쪽은 진안군의 가장 큰 장점은 농촌 다음이 산촌 다음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것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런 생각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들이 결국은 저는 읍면 단위로 뭐 마을 발전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읍면 발전 계획, 예를 들어 백운면 발전 10년 계획 이런 것을 서로 모여가 토론을 계속 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합의 위에 군의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의 기본 계획은 대부분 다 용역사 작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꿈과 비전을 어느 정도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로 있고 그 위에 군 계획이 수립되는 게 흔히 말하는 주민주도 상향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있으면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갈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뭐 제가 믿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내발적 발전론, 뭐 흔히 하는 말인데 주민들이 주인이 돼가 주민들이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종원 같은 분은 옆에 도와를 줄 수는 있는데 주도하는 주민들이 없으면 결국 백종원 씨 작품이고 백종원 씨 브랜드로 그분은 사업을 하고 다른 데 또 그걸 팔아먹는 있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도 그 주도권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뭐 어떻게 보면 예산군은 굉장히 지역 유지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의 영향력이 작지 않잖아요. 본인 이름은 안 떠오르는데 뭐 회사도 가지고 있고 더본코리아 뭐 이런 있으면서 행정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쫙 빨아들이거든요. 거기서 다 그 이벤트를 다 진행해버리고 했던 돈들은 카드를 찍어보면 서울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도 바비큐 무슨 축제를 작년에 했는데 결국 더본코리아가 다 맡아서 했거든요. 백종원 씨 이름 팔고 금산의 인삼 축제도 불려갔는데 뭐 결국 다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끌려갈 것이다. 우리 안에 그런 준비가 미리 돼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런 예를 들어 음식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조직하고 그런 분들의 네트워크도 있고 법인도 만들고 그런 활동 위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이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해보면 전적으로 맡깁니다. 누가? 행정이. 저는 그게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 지속 가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안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일시적으로 계기는 만들어 줄지언정 그랬던 사업들은 전국에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래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게 내발적 발전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개념입니다. 홍성은도 그 안에서 토론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홍성 전체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안군도 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1.6배, 뭐 면적도 넓고 뭐 읍면수도 11개가 되고 남북으로 1시간 이상 달려야 되고 작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뭐 홍성은 면적은 좀 좁다 해도 인구는 10만이나 되고 군 전체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참여 토론은 면 단위로 내려가면 좀 더 잘 되고 이 군 단위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자주 모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백운에서 이렇게 자주 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군 단위에는 좀 정책적인 토론들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홍성군에 홍동면을 가보시고 홍성군 전체가 다 그런 줄로 착각하셔요.
이게 홍성군에서도 홍동면은 굉장히 유별난 곳입니다. 그 오래된 역사가 있고 뭐 뿌리는 이제 풀무학교 60년 전통에서 되게 찾기는 하지만 그런 오래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런 동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만큼 내부 갈등도 심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도 많고 뭐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아마 박사 논문 쓴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전체 중에 부분만 보고 박사 논문 쓸 수밖에 없더라 할 정도로 좁은 동네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뭐 충남에 가기 전에 여기 뭐 견학도 우리 같이 간 분들 많이 있는데 견학 다니면서 저는 느꼈던 건 홍동면은 농촌답지가 않다. 도시형 활동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좁은 동네에 그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갈등이 많이 생긴다. 특히 농촌이라고 하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인데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사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게 밀도를 생각하면 업으로 빨리 나가셔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밀도는 낮아지진 같지는 않고 다만 그 옆 동네 장곡면으로 10년 전부터 일정한 그룹들이 넘어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이주하시고 그러면서 면단위에 좀 농촌에 맞는 방식의 활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경험들이 홍성군청의 일정한 변화를 만들고 뭐 홍성통이라든지 이런저런 거버넌스 활동들도 좀 상대적으로 활발해지고 그렇지만 삼선하셨던 군수님 바뀌고 새로운 군수님이 오니까 또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새로운 군수님은 산업단지 유치, 뭐 개발 쪽으로 몰리고 내포신도시 쪽에 인구가 홍성읍과 홍북읍의 인구가 홍성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거든요. 면단위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읍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쪽에 표가 몰리니까 그쪽 정책에 관심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원 개발을 이렇게 광역으로 전체 군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에 딸리니까 우리도 이런 소개 정책처럼 중심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자원도 거기다 빼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자극적 중심으로 모아야 예산의 효율이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치단체 합병이라는 게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치단체 서너 개를 합쳐가지고 중심 도시에 거점 공간을 만들고 그쪽에 편의시설을 유지하면서 배우마을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읍과 면이 우리 자치단체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역사는 최경 원장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1914년에 지금의 면이 만들어졌을 때 홍성군의 지난해 면도 다 1914년에 지금의 면이 이름이 정해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그 전에 보면 두세 개 면을 합쳐가지고 지금의 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년간 지금 유지되는 셈이잖아요. 업은 뭐 일제강점기에 업이 된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업은 1979년 80년경에 업이 됐잖아요. 연장리하고 몇 개 땅 인구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업 규모를 만들었던 건데 일본은 이제 에도 말기에 9만 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있다 그럽니다. 그랬던 걸 3번 대합병을 해가 하고 지금 1750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땅덩어리 비교해 보면 자치단체 1750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34개 지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군 단위가 된 게 강제 합병도 아니고 이거는 군사 독재로 해가 그냥 군을 자치단체로 해가 부활시켜버린 거죠. 임명직이었던 게. 원래 읍과 면으로 자치단체를 부활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우리나라 그 읍면동으로 보자면 뭐 3, 4천 개는 읍과 면만 한 1,400개 되거든요. 자치단체 우리 훨씬 더 많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진짜 필요해가지고 임금면 2-3개가 합쳐가지고 우리는 같은 수계를 쓰고 공유하는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합치자 이렇게 하는 게 자발적으로 이제 합병되는 과정인데 일본도 이제 제가 유학 가 있었던 2003년 전후에 강제 합병을 시켰습니다. 강제 합병이라는 게 이제 합병을 하면 당근, 보조금, 교부세 이런 혜택을 엄청 주고 합병을 안 하면 이제 교부세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합쳤는데 그게 3,200개 있던 게
1,800개 정도까지 그래 줄였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로 치면 업과 면을 몇 개 합쳐가지고 지금의 군단이 지금의 군보다도 더 작은 절반쯤 되는 있잖아요. 우리도 마령현하고 진안현을 합친 거잖아요.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된 게 그 당시에 합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지에 거점 공간을 하고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0년 지나가지고 일본도 분석해 보면 결국 합병을 이제 하면 좋을 거라고 합병했는데 일본에서 지방 소멸론이 먼저 나왔잖아요. 결국 뭐냐면 합병을 하니까 면단이 우리로 치면 면단이 외곽진데 있잖아요. 그런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쇠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진안군 안에서도 균형 발전, 면 소재지에 인구댐 역할이 없으면 업으로 계속 빨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에다가 인구 600가구에 주거단지를 지으면 거기 누가 살 거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가 살다가 면으로 들어가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면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놓는 역할을 하면 이게 진짜 진안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생각이 차일 거라고 보니 이 거점 공간 정비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지만 잘못 거점 공간을 만들면 우리의 그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다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면 소재지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민들 생활에 편리한 최소한의 필수 SOC는 면단위에서 완결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전체 인구도 유지되고 앞으로 새롭게 결국 수도권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수도권은 아주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인구가 언젠가는 농촌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도 오려고 하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는 여전히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면 소재지의 그런 SOC를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그 전에 통합 전에 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본 말로는 작은 거점이라 부르는 옛날에 분교가 있던 자리, 그 보건진료소가 배치되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좀 작은 거점까지 배치하는 그런 농촌 복지 전략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혹시 박사님 내발전 발전 사례 우수 사례가 있다면 한두 씨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사례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군이 워낙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 사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 옛날 같으면 체험휴양 마을 같은 이제 마을 단위, 면 단위 이런 사례는 보이는데 군 단위 전체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하는 것은 대개는 보도자료의 인기성에 그런 경우에 그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자체 전체가 뭐 혁신을 했다, 내발적 발전론에 맞게끔 했다는 사례는 찾기가 우리나라는 드문 게 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되게 작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번역서들을 보면 되게 내막을 잘 모르고 이제 이런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잘 돼 있다고 하지 보는데 저는 주로 자치단체 규모를 많이 보거든요. 보면 인구수가 대부분 다 10,000명 이하 작은 자치단체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을의 진화라든지 책 번역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견학 엄청 많이 가는 일본의 카미야마정 이제 노트북 들고 하천에 앉아가지고 원격 근무하고 있잖아요. 동경에 있는 본사에 있는 사람 뭐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 지역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람 엄청 견학 가거든요. 이게 뭐 너무 안 오니까 오줌마라고 할 정도로 저희 거기 견학비도 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거기 인구가 5,500명이에요. 저 일부러 한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는 5,500명인데 5,500명 사는 우리로 치면 업이거든요. 시 정촌의 정입니다. 5,500명 사는데 공무원이 몇 명 살까요?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냐? 교육 공무원 포함해가 150명 정도 근무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 지자체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공무원 중에 그 지역에 안 사는 공무원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다 그 지역에 삽니다. 공무원의 또 대다수는 또 농사를 지어요. 그런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인구수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몇 명쯤 될까 상상이라도 해보셨냐. 우리는 인구수
2만 5천 명이라고 보고 지난군 너무 작으니 무진장 합쳐야 된다 이런 소리 쉽게 하시잖아요. 이건 무진장을 다 합치면 경기남도 좀 될라나 면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일본에서 인구수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라 하면 단체장을 주민선으로 선출하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직업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인구수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168명. 그건 섬지방입니다. 동경도에 속한 저 멀리 있는 섬지방인데 우리 같으면 당장 합병시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자치단체를 고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자치단체 못하게 하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는 게 국가는. 근데 육지부에서 가장 작은 데는 300명이에요. 300명도 자치단체인데 제가 통계상 정확하게 좀 외우지 못하겠지만 인구가 3,000명이 안 되는 자치단체, 3,000명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중에 작지만 빛나는 자치단체, 그러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전국에 지금은 1,750개 지자체가 서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 새로운 모델을 찾아내는 거죠. 고향사랑 기부금에 새로운 사례들 많이 나오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게 참 신문 보도자료 잘 안 믿잖아요. 저는 그런 사례 만드는 게 지자체 전체로는 단시간에 굉장히 쉽지 않다. 면단위 사례들이 몇 개 축적되면서 군 전체로 확산되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네요. 가끔 이제 지나 와가지고 여기 온 지 한 5년 됐는데 느끼는 게 지역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개선사항이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제 선거철 자치 선거 때문에 이제 지역의 어떤 민간치라고 그럴까?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냥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좀 가끔 있거든요. 좀 어떠세요?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시나요? 요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연대 임금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갑자기 또 어젠다를 꺼냈던데 사회적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되게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가능한 민족인가 싶기도 하고. 뭐 사회적 합의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합의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작은 이런 합의 구조가 굉장히 많은 위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 만들기에 이제 결국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보는 거고 말 안에서 그런 합의 보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데 말 안에서만 하기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왜곡된 게 많다 보니 면단위, 군단위 전체에 이런 토론 문화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자. 결국 제도 정치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여기 의원도 계시지만은 저는 지역의 공론장이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토론 문화를 좀 더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게 할 거냐. 의사결정이 단순히 지금의 정책 결정 과정은 굉장히 단선적이거든요. 뭐 건수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하든지 뭐 용역사가 이런 거 해보자면 그때 뭐 딱 결정하든지 좀 이런 문화가 너무 취약한 게 큰 숙제고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뭐 교육 자리가 있으면 항상 하는 게 2026년 6월달이 무슨 달인지 아시냐. 내후년 6월달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남았는데 닥쳐가 뭐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계속 논의하면서 합의하면서 내후년 선거의 쟁점으로 어떤 방향이 타당한 건지 이게 지역사회 공론장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논의가 안 되면 선거 닥치면 뭔가 이 사업이 막 등장하고 논의 합의가 안 된 뭐 지금도 막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누구하고 합의된 내용도 아닌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선되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니페스토가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 봅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는 개발하자 누구는 개발하지 말자 우리 지역이 뭐 개발 사업 안 해본 건 없잖아요. 하긴 다 해보잖아요. 과연 지역사회에 도움된 게 있냐. 진짜 도움되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인지 사전에 그게 필요한데 그걸 충분히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가장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 지난해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형식에 그치고 만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떠한 이미 답정너입니다. 이미 이제 결과를 해놓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을 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형식적인 이제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지난해도 필요한 사항이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례로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누구의 요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 예산 사업이거나 그러면은 뭐 수기 기간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교직원들 이해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생각하는 게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접근을 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친환력 사업으로 일을 할 때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형 연구 용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구 용역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용역사가 결정하면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데 단순히 뭐 한번 공청회 하는 게 아니라 7, 8번 정도의 공동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논의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행정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과학지시서상에 아예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 발주가 행정이 주도하지 않고 농업총사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군 전체로 봤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저도 기본계획이 제대로 작동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걸 책임지는 담당 공무원은 전문가이 되든지 뭐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하든지 그래서 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어도 3년, 5년을 근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계획 수립하는 사람 다르고 집행하는 사람 다르고 감사받는 사람이 다른 이런 구조는 적어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진안군은 수립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만 5억 이상이거든요. 그 큰 돈을 투자하면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버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도 여러 번 토론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요즘 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가 굉장히 큰데 보고서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다만 어려운 것은 읍면 단위까지는 그래도 자주 모일 수가 있는데 군 단위로 모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이게 이제 군 단위로 모일 때는 뭔가 위원회 방식을 취하고 오시는 분 수당도 좀 주고 오시기 전에 자료도 읽고 서면으로 좀 답도 하고 뭐 이런 좀 체계를 잘 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밖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면 뿌리와 토대 기반 이것은 여전히 전국에서 진안군만한 데는 저는 없다고 여전히 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결합되고 움직였고 그 저력은 여전히 굉장히 튼튼하게 있다 봅니다. 그 뭐냐면 충남 같은 데서는 제도적인 여건을 광역 단위에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뿐이지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 안에 이게 이제 활동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활동가도 많은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저는 진안이 만나본 적이 여전히 진안이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다만 진안이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뭐 10년 최근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냐 했을 때 그동안의 제도적 체계 해왔던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실천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시지만 뭐 전국 최초로 영양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고 농식품부가 받아들이고 전국으로 확산돼 나갔지만 이 영양 단계별 지원 체계에 단점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봤는가? 진짜 우리가 농촌 마을에 지금 고령화되는 추세, 마을의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모색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가 하는 사업 정책들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일부 좋은 사례도 나오지만 과연 이 방식대로 갔을 때 진안군은 희망이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질문에 맞게끔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행정의 관행, 중간지원조직 관행, 기관단체들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저는 잘 안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봅니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근본적인 문제 제기, 새로운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지난해 떠날 때에 그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사회를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이거든요. 그냥 행정의 농촌활력가의 마을 공동체 팀에 하는 사업 이런 게 아니라네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정이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주민들이 스스로 할 건 스스로 하시고 행정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하되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정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안군 행정 중에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 없는 업무는 인허가 업무라든지 공무원 복지 관련된 몇 가지 업무 빼고는 다 마을 만들기 업무게 사실은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팀은 총괄 조정하는 부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칸막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과 신설하는 것도 안 되고 아마 지금 현재 농촌활력가는 도에 농촌활력가를 만들었으니 그 개통으로는 그냥 만드는 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저희들이 있을 때 6차 산업과 마을 만들기과 뭐 이런 제안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뭐 충남으로 보자면 뭐 공동체란 이름의 과들이 막 있는데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과에 있어도 업무가 될까 말까 하는데 과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칸막이가 여전히 저는 진안군에서 극복하는데 미약한 것 같다.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행정도 민간도 중간지원조직도 다 칸막이 안에서 지금 작동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봅니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마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마을에 대한 우리는 말은 쉽게 하는데 마을이 뭐냐고 질문 던지면 딱 막혀요. 뭐라고 마을을 설명하지.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작동하는 공간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정의하거든요. 옛날에 뭐 모여 살아야 됐으니까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꼭 모여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집이 있으니까 지을 수도 있지만 외딴 곳에다 집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굳이 마을 안에 안 살아도 된다고 보니까 꼭 모여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뭐 상부상조 뭐 그것도 뭐 굳이 같이 뭐 모여 살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많고 농사 같이 하는 것도 요즘 별로 없고 뭐 가까이 있으면 귀찮은 일만 자꾸 시키고 뭐 그러니까 꼭 모여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갈수록 불명확해져요. 농업 자체가 기계화가 확 되고 출퇴근 거리도 지금 짧은 게 아니고 농사 아무리 지어도 먹고 살기 어렵고 규모화를 시켜가면서 뭔가 새로운 뭐 작물 개발하고 뭐 이래가 어떻게 견뎌가긴 하지만 농사 자체로 먹고 살기 힘든 농촌의 가장 근본적인 숙제죠. 땀을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출퇴근 노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일본 유학 갔을 때 한국하고 일본 정반대인 게 뭐냐면 한국은 농가조사를 해보면 전업농이 80%, 겸업농이 20%예요. 일본을 가보면 전업농이 20%, 겸업농 80%예요.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업농 비율이 80%라고 하니까 아 한국은 농사지어 먹고 살만한 모양입니다. 막 한국이 정말 부럽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유학 가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은 농사를 먹고 살만한 사람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다 겸업인 거예요. 겸업인데 우리는 이제 겸업할 만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겸업할 만한 일들이 주변에 막 생기니까 그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을 내에 같이 모여 살아도 이게 지금도 이장님은 농사 짓는 분 아니면 이장님 못할걸요. 이장 회의를 밤에 소집하는 경우 없잖아요.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이장을 본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도 앞으로도 더 변해가긴 가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해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가면 왜 모여 살아야 될지 그 근본적인 숙제가 생긴다 봅니다. 제가 근무할 때 각동훈 업장님 잘 아시지만은 제 때는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사례가 없는 게 임기제 공무원 10명을 한 번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정책개발팀이라고 묶어서 기존에 일반 공무원들이 잘 못하던 영역들을 결합시켜서 뭔가 지역사회 변화를 모셔가려고 했던 시도고 전국적으로 지금도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한 명, 두 명 뽑는 사례는 있어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한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의 시도는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정책도 워낙 빠르게 변하고 농촌 현장 사정도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걸 생각해 보면 뭔가 큰 틀의 변화를 모셔가려고 하면 뭔가 지역 내부에서 이런 어떻게 풀어가려고 할까 그런 논의가 좀 성숙돼 가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와서 좀 일정한 역할을 필요로 하시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처럼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막 해줄 걸 기대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내부의 그런 토론들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게 우선인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필요한 대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면 저도 와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바깥쪽에 좀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진안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진안 때문에 맺어진 전국의 네트워크가 보통 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 개인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사실은 많은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자체가 마을 만들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을 공동체 팀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만 국한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논의되는 안건도 아마도 이제 개별 단체 이런 수군 사업 정도만 논의하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은 사실 큰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팀 과를 넘어서서 우리 농촌 재생 아니면 또 다른 측면들 다 이제 이렇게 관여돼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왜 일단은 조례 정책협의회를 갖지 못했는지 그거 하나 듣고 싶고 이제 또 춘천이 들어왔을 때 꼭 좀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례 자체는 지금 읽어봐도 잘 만들었다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행정이 단위 사업으로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농식품부 정책사업 안에 창조적 말만들기란 사업명 꼭지가 생기면서 말 만들기가 행정이 사업으로 좁아져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긴 한데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개념을 바꾸든지 지금 말만들기 조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조례에 있는 만큼만 잘 작동돼도 조례의 총괄조정부서 행정협의회, 정책위원회, 정책협의회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만든 조례다. 기농기촌 조례도 똑같이 틀로 만들었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 조례라고도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대로 작동이 안 됐던 이유는 현실적인 역량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충남에 14개 시군 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했는데 결국 정책협의회, 충남에는 정책위원회라고 불렀거든요. 정책위원회가 가장 어려운 숙제더라고. 우리가 조례상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껍데기만 있는 위원회가 수두룩하거든요.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건 아예 설치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조례는 있지만 못 열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힘의 부족, 이게 행정과 민간, 의원님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 중에서 행정이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이 할 일이 있는 건데 이 배분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1년에 2번 정도는 최소한 모여가지고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농촌 지자체 거버넌스 문화에서는 참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숙제 같더라 싶고 뭐 지난 이제 그걸 진짜 필요로 할 정도로 지금 절박해진 거 아닌가. 거기서 제대로 결정이 안 되니 사업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 제가 지금 아까 배군분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행정의 개혁 측면에서 보자면 농촌 재생을 진짜 원한다면 변화돼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지금 행정 사업을 목록을 쭉 나열해 보면 보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많기도 한데 엄밀하게 보자면 이 사업 성격이 보조 사업인 건지 위탁 사업인지가 잘못 해석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보조 사업은 민간이 스스로 할 일인데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보조 사업들을 보면 뭐냐 그러면 공적인 활동이 좋은 일 하자는 거고 지역사회 발전시키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일이 아니잖아요. 민간단체의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경우가 많다 봅니다. 그 행정이 해야 될 행정 사무인데 이걸 민간에 위탁한다고 민간에 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민간인 뭐 자꾸 달라고 하는 꼴이 안에 있잖아요. 항상 어리되는 있잖아요. 우리 민간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나는 왜 살기가 이렇게 어렵지? 행정 앞에 가면 왜 이러나 작아지지? 왜 난 어리 취급을 받지? 모든 사업을 다 계획서 내고 정산을 다 받으려고 하고 이게 뭔가 이런 이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 보조 사업, 그게 민간 자본 보조, 경상 보조도 있지만 위탁 사업이라 위탁금이라는 예산 과목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보상금이라는 예산 과목도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이라는 예산 과목은 사업 계획서 안 내도 되고 정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민수당, 공익직불금 두 가지는 계획서 안 내잖아요. 정산도 안 합니다. 예산 과목이 기타 보상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도 소액 사업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타 보상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계획서를 내라 정산을 하라고 하니까 진짜 역량 있는 마을은 계속 신청하지만 준비 안 된 마을, 그게 할 마음이 없는 이장님들은 신청조차 안 해버려요. 이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꾸 문제 제기하고 바꿔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취약한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단순히 일개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위원회 상정했을 때 이런 방식의 우리가 행정사업의 방향, 패러다임 바꿔보자. 그런 노력들을 계속 정책위원회에 데서 토론하고 결정해주면 현장 문제가 풀기 훨씬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게 아마 거버넌스 측면이 가장 높은 수준일 거라고 보고 쉽지 않은 숙제지만 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행정관사, 민간관사를 분명히 두시라. 민간관사 개념을 안 두면 행정의 담당 공무원이 소집하면 모이고 소집 안 하면 안 모입니다. 의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행정관사, 민간관사가 협의해가지고 의제를 정하고 안건 상정하고 그게 그 위원회에서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 바람직하다. 행정관사는 담당 팀장, 민간관사는 말만 지원센터장 이쯤 되겠죠. 미리미리 협의해가지고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이 훈련이 우리한테 너무 안 돼 있는 거고 조례상에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활용 잘 해보시라. 한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마을화되기 지원센터도 만들고 보통 지자체는 단체장 결정 건물부터 짓고 사람 모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했어요. 저도 그게 맞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조례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조례는 한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공무원님도 그렇고 우리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가두기를 겪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사들이 많아요. 실은 통째로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련 근무자들도 싹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그 중간 지원조직센터 만든 거하고 조례 만들었던 거. 근데 그 이후에는 완전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부박사님도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제가 사실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떠나고 부박사님 떠나고 그러면서 실은 다 이게 이제 좋아진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조례라도 안 만들어 놨으면 저는 센터도 안 만들어 놨으면 마을 만들기는 다 없어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것은 저도 지금도 항상 어떤 분야든지 중간 지원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과 행정이 항상 제 존재는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주민은 계속 있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읍도 보고 면도 그러고 일반 행정 공무원도 이게 서로가 신경 안 쓰고 이게 안 나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활동가들을 어떤 사회적 뭐 이렇게 농촌에 만든 뭐 일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분야별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분야들은 중간 지원 좀 다문화도 마찬가지 뭐 말 만들기 그리고 여러 분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야들이 확대되고 면 단위까지 가야 될까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면 단위 중심으로 뭔가 이제 3인기 교과들이면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엄청 해방해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 단위 어떤 중간 지원 조직, 군 단위에서 종합 전문가들이 있는 분야, 전문 분야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촘촘 연결되어 보면은 그 사이에 공무원들도 좀 변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되면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은 가병태로 이렇게 정상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아까도 계속 여러 사람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도 좀 바뀌고 약간 고무적인 것은 기존에는 어떤 토착 주민들이 중심이 됐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장님도 되고 지역사회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율적으로 거의 20% 30% 돼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 50% 정도만 좀 된다면은 생각보다 더 지역사회 판도가 빨리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임들, 이런 소규모 그룹들이 뭔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시대 때는 어쩌려면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정도 가면은 이 진안이라는 곳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지금 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데 단체장도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집단으로 보자면 공공행정 속에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민간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선출직이잖아요. 뽑는 사람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도 우리가 바꿔본 나라이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 보자면 결국은 전체적인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단체장을 선택하는 안목도 필요하고 좋은 단체가 선출되었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지역사회의 힘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딱 바뀐다 해가지고 지역이 바뀌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뭐 바뀌면 그분이 또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뭐 8년 가고 이러면 매너리즘이 빠지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진안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는 간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사를 이제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어쨌든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마을의 주민으로 살다 보니 이 마을이 좀 더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마을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간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활동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간사가 그 마을에서 필요하는 일들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혹시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충청도 그쪽에서는 혹시 활동가들이 모임이나 아니면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룹 모임 교육 이런 거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이 활동가로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생활상의 활동가가 되는 이게 직업적이라기보다는 내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지역사회 활동이 되니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활동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의 위원장, 마을의 분회장 이런 역할을 맡은 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두텁게 있고 거기에 이제 월급을 좀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같은 활동가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밖에 도와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농촌 실정을 봤을 때 순서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 했을 때 지난은 어떤 말 가꾸기 시작할 때 점선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마을 리더를 발굴하고 여기에 마을 역할을 도와주는 마을 간사를 매칭시키면서 이걸 서로 연결하는 읍면을 연결하면서 면 전체가 군 전체가 변화하는 이런 전략을 짜면서 활동가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일단은 그 마을 간사 사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기에 귀농귀촌 정책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마을 활동가 마을 간사 협의회도 구성하고 자체 학습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연수도 가고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활동가의 재교육 특히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심이기 때문에 농촌의 정서와 뭐랄까 활동 방식을 몸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시간에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되 이걸 말로 설득하기 쉽지 않으니 마을에 안에 들어 사는 걸 전제 조건으로 기본 원칙을 냈던 거죠. 출퇴근은 안 된다. 마을에 기본적으로 살면서 간다. 굳이 출퇴근한다. 같은 면 정도는 되지만 업에서 출퇴근하고 직장처럼 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렇게 하고 마을 분들도 마을에 살면 그 좀 편한데 왔다 갔다 하면 요즘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매니저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 개념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을 간사제도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충남에서 가장 요즘 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는 결국 센터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가 되면서 전라북도는 합치면 한 2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마을 활동가 시나리오 플러스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200명 가까이 늘었고 뭐 충남도 한 150명까지 가는데 숫자가 엄청 늘은 거죠. 이 숫자 이 친구들이 이제 매너리즘이 자꾸 빠진다. 관료화가 된다. 직장 생활처럼 간다. 이게 원래 바랬던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 재교육에 굉장히 저는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공무원들은 발령받고 뭐 승진하고 이러면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교육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농촌이나 이런 거 하는데 교육시켜주는 데가 없다는 게 이게 몸으로 다 배워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교육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싶고요. 아마 진안군이 장점으로 보자면 그동안 경험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니 여기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서 연수 기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저희 때는 이제 백운면 신암리에다가 폐교 거기다가 연수원 만들어보는 구상도 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말 만들기 발상지라고도 표현하고 전국 농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니 여기에 그런 선점 효과 이미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지방소멸대행기금 사업 가지고 그런 활동과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연수원을 만들어보자. 여기서 농촌다운 활동과 재교육 시설들을 해보자. 뭐 이런 건 여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교육기관이 중요한 게 교육기관이 생기면 주변에 실습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 주변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도 합니다. 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하겠네요. 뭐 지원센터가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례에 명시된 행정사무입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인과 중간 지원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마을의 사람, 뭐 지금 또 그걸 바꾼다는 소문도 듣긴 했는데 사단법인 마을의 사람을 만들었던 취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만드는 방법론도 굉장히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단순히 그냥 센터 운영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확장성을 봤을 때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귀농귀촌까지 다 확장하는 그런 영역의 통합형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인 개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법인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립 운영할 거냐가 우리한테 더 큰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센터는 없어지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센터는 연구 기능을 가지고 지자체 연구소가 되든지 정책 기능을 일부 가지고 면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생활상으로 주민들과 행정이 결합하면서 중간에 매개하는 있잖아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면 단위로 내려가야 실질적으로 현장성과 지원 밀착 이런 게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진안도 작은 동네가 아니긴 하지만 충남 홍성에 도청이 있고 도청 근처에 이제 센터도 있고 그러면서 15개 시군 돌아다니는데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한 시군에 적어도 40-50분은 가는 방식을 매년 반복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아주 발표할 기회가 많고 훨씬 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논리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충남 광역에서 시군센터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무원 자체를 교육시키기도 하고 시군에 갔을 때는 공무원하고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놓고 같이 토론하고 합의하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말들이 자꾸 딱딱한 이야기가 언어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기 이제 24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여기 부목사님들 계시고 그럴 때도 보면 지역의 문제 그리고 마을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까지 어떤 주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공론의 장에서 또는 여러 그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은 포럼도 있었고 시민 단체들도 나름대로 농민회 해주고 여러 단체들도 나름대로 어떤 논의 구조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모습들 요즘 좀 많이 못 보게 됐어요.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 시도 이런 걸 좀 더 보고 싶은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한번 건드려보자,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왜 못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작은 문제들이라도 좀 같이 모여서 그걸 공론의 장에다 올려놓고 같이 한번 그 대안을 찾아보고 하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차도 한 잔씩 하면서 부담 없이 모여서 수다 떨듯이 내가 생각하는 고민거리들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답을 찾아보고 이게 잘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 잘 안 하는 게 시대의 변화인지 우리가 점점 개인화돼서 그런 건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자리 좀 한번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10년 살면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근데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모든 박사님 말 만들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지금 원론적으로 참 좋은 얘기들인데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을마다 혈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준수되고 시켜져야 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들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사실은 문제 제기해서 어떤 마을에는 막 싸움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마을에. 근데 그거는 비단 그 마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들이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 불편한 진실을 누르고 감추고 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 이 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사실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우리 이제 드러내고 다시 좀 이렇게 재구조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그런 진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가지고 있는 분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 오래 살아오신 분들, 이 사람들만이 누리는 또는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들의 이권, 이걸 지키려고 서로 주고받고 밀고 땡기고
뭐 그 유식한 표현으로 카르텔이라고도 하더만요. 그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보도 받은 게 있고 이거 오늘 경찰서 무슨 정보 무슨 경감님이 오셨어요. 정부경찰청에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이 시골에 이렇게 막 암암리에 주고받은 그런 막 뭡니까 비리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감지 안 됩니까 하니까 자기들도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럼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거는 지역의 문제고 해가지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쨌든 그런 우리가 진짜 이거는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 덮어두고 굵은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뭐 자꾸 이렇게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언젠간 그것들이 우리 뒷덜미를 잡고 우리 발목을 잡고 그러지 않을까. 불행하는 것들이 저는 시골이 공기가 맑아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도시 못지않게 견제장치도 없잖아요. 누가 얼마 헤쳐먹고 막 돈 주고 막 해도 그거 밝혀낼 사람도 없고 그거 공론화시킬 사람도 없고 그걸 갖고 해결하려고 대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마 더 고질화된 것이 아닌가. 여기 앉아있다 보니 그런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지난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 같아요. 우리 농촌 역사상 입 바른 소리 했던 사람이 지역에서 존중을 못 받았잖아요. 감옥 가고 뭐 총살 당하고 이랬던 오래된 역사가 있다 보니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오랫동안 우리 문화 속에 있고 그런 걸 하면 또 매장 하나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지역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또 패거리를 만들고 뭐 그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거 하는 게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오랜 문화적으로 축적된 건데 누군가는 정말 어렵게 펼리면서 부닥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누군가 또 응원해 줘야 될 것인데 응원 안 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치밀하게 마을 만들기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토론 문화를 만들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보도록 훈련시켜가고 길게 문화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지역 내에 이런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집단이 있냐가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있을 때도 계속 고민됐던 건 뭐냐면 이 지난 땅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진짜 지난해 발전을 바라면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 전략을 구상하고 움직이는 집단 그룹이 있냐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때 회의적이었어요. 행정안에 그게 안 보인다니. 계획서는 만들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계획이란 그냥 용사가 만드는 거고 공무원 순환보직 하다 보니 계획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임기 바뀌면 완전히 또 새로 시작하는 거고 민간 쪽도 뭐가 있으면 문제 제기는 많이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봅시다 하고 계속 고민하고 수정 보완하고 뭔가 다음 대안을 찾고 이런 게 뭔가 지역사회에 보여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문화원의 어르신들이 그런 역할을 사실 해주기를 기대했고 또 뭐 지난 신문사든 언론사가 그런 장을 계속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런 기대했지만 사실 그런 뭐 이벤트성의 행사는 막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길게 보면서 그런 검토하는 그룹들이 잘 안 보인다. 말 만들기 쪽에서는 그런 그룹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길게 보면 가보자 그 생각했고 뭐 이것도 불편한 지실인데 공무원의 다수가 전주에서 출퇴근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책 결정은 대부분 다 행정이 지고 있고 지역 내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기농기촌 하신 분은 살고 싶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잘 되기를 진짜 바라는 게 있고 원래 토박이 분들은 좀 약하고 이래서 선택지가 좀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지역 내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마이산이었다고 보거든요. 마이산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지난 발전에 도움되는 거냐 케이블카 놓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정말 치열하게 제대로 토론했어야 될 과제였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토론보다는 이미지 싸움으로 계속 몰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더 어렵다 봅니다.
가치가 다양하다 보니 어떤 게 진짜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이냐. 뭐 진안군 지금 실정을 보면서 진안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움직여 가야 될 것인지를 어디선가 이런 공론장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합의가 잘 안 되는 거 거기에 이제 부정부패가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누가 문제 제기하면 당연히 나쁜 건 문제 제기했는데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는 문화를 몇 번 만나다 보면 다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뭐 선거 때 이래저래 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뒷소문은 들리지만 뭐 확인 안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게 지금 시대에 돈 봉투 돌려가지고 당선되면 뒷감당을 다 못하니까 다 뭐 안 하는 분위기로 간 거잖아요. 근데 농촌일수록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누군가 때로는 도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누가 들고 있나 그러니까. 부장님 박사가 끝까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토론체들, 작은 토론체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연세가 드셨던 아니면 젊던 또는 뭐 중간층이든 관계없이 또는 그걸 세대 간 다 섞어서라도 좀 그런 토론체들이 많이 생겨서 아까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의견을 차이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한테는 부족해서 그런 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귀농자들과 원주민들 간의 뭐 갈등 관계 사실은 거의 다 해소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모두가 이런 훈련이 미숙하지 않을까. 뭐 저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 모임들 또는 토론을 해서 집단지성들이 좀 결합될 수 있는 구조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난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저희 사회적 경제가 좀 더 고민하는 것은 마을 지원의 마을을 바꿔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귀농귀촌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은 도시 안에서 무엇인가를 재생할까 고민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그 모든 것들을 또다시 또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온 분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일거리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지역 안에 정주하는 형태. 그래서 이 네 개가 사실은 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활동가들 안에서조차도 이미 담벼락이 높아졌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한 번은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연 4개의 센터가 필요하냐 아니면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을 완전히 좀 순환체제로 바꾸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안에도 너무나 관료화됐다. 활동가가 이미 활동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다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냐. 그건 저는 실험적으로 그 훈련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4개 단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너무나 잘못된 돈들이 쓰여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행정한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교육만 같아도 똑같은 교육이 4개의 단체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냐? 아예 그런 돈으로 아예 다른 데에다 더 투여하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각각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다른 곳에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번 과감하게 목을 쳐야 될 필요 있다. 그리고 바꾸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집단지성이 모여서 소리를 내줘야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뭐 하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완전히 한번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도 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요가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지역에서만큼은 제가 보았던 저 200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관점에 보면 마을지원센터도 너무나 관료화되어 있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회적 경제는 이제 몇 년 안 된 게 벌써 관료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마찬가지고 친환경 플러스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칼을 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조차도 끊임없이 그 고착화되고 관료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진치전을 하자, 마을을 바꿔보자.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겠냐 이런 좀 개인적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과감한 탈피 껍데기를 벗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을 만들기 센터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비상근이다 보니까 사실은 역량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까 우리 저 한명계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는 우리 지난해 그 이런 공동체 권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새롭게 리뉴얼링 해야 될 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후임 목사님 정말 저도 고민인 게 뭐냐면 뭐 동의하는 게 지금 현재도 우리 지난해 마을 만들기 간사님들 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그분들이 또 현장에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본인이 잘 못 풀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문제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아까도 계속해서 여기가 지금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광장 일단 사실은 둘러앉는 자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메모를 한 게 뭐냐면 우리 박동원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현재 농촌협약의 진행 사업이거든요. 이게 10년짜리 사업이라고 20년인가요? 하여튼 뭐 굉장히 긴 사업이고 그것들이 지금 면에 거점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어제 뭐 교육도 상당히 저는 좀 유익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예전에는 마을로 갔는데 마을에 동력이 적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을이 면이 마을이다. 면 단위를 마을이라는 걸 확장을 하고 그리고 면 중심의 어떤 일들을 하기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은 군 단위로 해 왔는데 우리 지난 군이 이제 면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면에 지금 거점 센터들이 물리적 공간들이 있어서 잘 그 세팅을 하게 되면 뭐 우리 지난이 그 구자인 박사가 꿈꾸었던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 이런 마을에 만들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다 다르거든요. 다양성을 존중을 하되 어떤 합의를 하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이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그 어떤 조율사가 사실 필요하고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신 우리 구자인 박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우리 마을 만들기 정책협의회가 위원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 피아노 조율사를 잘 모셔서 지난해 새로운 또 도약의 기회를 삼기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서 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남에서 15개 시군 돌면서 했던 경험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 행정의 역할,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그리고 민간의 법인 만들고 읍면으로 확장해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했던 경험들을 쭉 정리했는데 이 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이루라 의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평가하고 비판도 하고 뭐 의견을 여쭤보시던데 진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가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동안 10년의 경험들 정리한 책인데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의도로 이걸 출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그냥 이미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그걸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제 자료를 남기고 읽고 후세가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런 걸 좀 보듯이 이런 책을 한번 사실 6부로 되어 있으니까 6주 강좌로 해가지고 모여가 읽고 토론하는 있잖아요. 이런 걸 꼭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중간조직 통합평설지는 말은 다 쉬운데 제도적으로 간단한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공부하지 않고 하면 특히 행정 공무원이 이해를 못하면 의원님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뭐 통합하는 게 누가보다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이건 행정 조직 개편, 수탁 법인의 뭐 대표성, 전문성 이런 게 다 보완되는 그런 전제 위에 해야 되고 잘못 통합해 놓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 안에서 더 싸웁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입구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또 하나의 마을이다고 이름을 정했던 이유는 서로 하도 싸우니까 기관단체들끼리 우리 안의 차이가 훨씬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갈 거냐가 될 거라 봅니다.
우리 안에 칸막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중요하고 이런 자리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곳곳에 특히 면 소재지 건물 지으면 당연히 1층에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고 매일 밤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어야 되고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안에서도 이게 자주 있어야 되고 거기 논의되었던 내용이 세상 뭐 TV 보면서 누구누구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이야기가 계속 화제로 올라오고 거기서 논의되었던 게 모이고 다시 또 공유되고 또 그런 경로가 좀 더 활발한 게 결국 거기서 지역 발전의 희망들이 보일 거라고 봅니다. 아이디어야 인터넷 뒤져보고 보고서 몇 개만 보면 사업은 엄청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다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지역에서. 이게 이제 항상 숙제다 싶은 거죠. 그걸 오늘 모인 계기로 합의를 하시고 2026년 6월달을 역순으로 잘 준비해 보시라. 그런 말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